서울 수도권 가격 여기까지 오르고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많은 게 있습니다. 오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번 스톱은 해야겠죠. 이게 왜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르긴 오르는데 잠시 멈춥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2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속도 너무 빨라 이렇게 나오죠. 또 이런 뉴스를 보면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내용을 보면은 한국 부동산에서 늘 통계가 나오죠. 서울 집값이 15주 연속 상승을 했고 첫째 주 매매 가격 상승 폭이 전주 대비 0.2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9월 달이면 가장 호황이었을 때 그때보다 그때가 0.2였는데 가장 큰 폭의 상승세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만큼은 불장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용성도 전주 대비 가장 높은 상승, 그러니까 전주 대비 이만큼 올랐다는 거니까 성동, 용산, 마포 진짜 폭발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 상구도 여전히 높다는 거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니까 통계도 조작하긴 하지만 뭐 믿어줘야죠. 그래서 또 이렇게 서울 쪽은 확실히 좀 이런 표현 뭐하지만 요 주요 지역은 불장인 거죠. 그 다음에 수도권 집값 같은 경우는 전주보다 높게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도 올라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자는 지수가 이제 사야겠다는 지수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질렀다 이런 거죠. 그동안 한참 밑에 있었다가 67 정도 이렇게 있었다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100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하죠. 자, 그러면 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때는 실거래가가 중요합니다. 좀 실거래가가 중요한데 마레포 아시죠? 마포레미안 부르죠. 이게 거의 지금 6월 달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확실히 불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최고가 19억 2천까지가 왔습니다. 자, 최고가가 얼마냐면 19억 4,500이었는데 거의 6월 달에 나왔어요. 6월 때 나와가지고 거의 15일 날 19억 2천 정도까지 근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가에 거의 근접 왔어요. 목덕비까지. 그런데 추세로 보면은 뚫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레프는 여기 있죠. 마포, 애호개어 있고 아현역을 끼고 있는 대표적인 강북의 대표적인 아파트 경희궁자유와 마레프 기준점이 되는 아파트죠. 그 다음에 리센스입니다. 리센스가 여기 보시면 6월 8일 날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니까 잘 활용해 하셔야죠. 리센스가 최고가가 26억 거의 최고가에 근접했다는 겁니다. 과거 최고가를 보니까 그렇죠. 22년 4월 달에 26억 5천이고 거의 지금 26억이니까 최고가에 근접했다. 전주 대비 뚫는 속도가 빠르는 걸 보면은 이거는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포, 송파의 어떤 주요 지역. 강남은 좀 논외로 하고요. 강남은 워낙 또 비싸게 많이 오르니까 그렇게 하고요. 좀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조금 빠지는 지역을 한번 보시면 그 리센스죠. 여기 방금 언급한 리센스 지금 여기가 좋다는 거죠. 강동의 그라시움이죠. 강동의 대표적인. 그러니까는 약간 송파보다는 빠지죠. 자, 지금 가격을 보면 최고가가 20억이었었는데 20억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약간 1, 2억 정도 더 내려가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더 돌파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래서 최고가는 얼마였냐면 20억 정도. 강동의 그라시움이죠. 여기는 좀 송파하고는 좀 차별화되죠. 좀 멀리 차별화돼서 다음 등급으로 간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성북구의 좀 대표적인 아파트 한번 볼까요? 레미안 장이 퍼스트 아이 보니까 지금 이제 실거래가 나온 거 보면 10억대죠. 최고가가 이게 얼마 나왔었냐면 13억 3천까지였었는데 거래량이 이제 많아진 건 맞는데 아직 돌파를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앞에 두 개 마포하고 송파 이쪽은 거의 이제 뭐랄까요? 최고점을 뚫을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강동 그다음에 성북구 이런 데들은 아직 조금 여유분이 있는 거죠. 최고가에까지.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기죠. 성북구 레미안 장이 퍼스트 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격이 어디까지 갈 것 같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집값은 좀 나뉜다고 봐야 돼요. 서초, 강남, 송파, 마포, 용산, 성동 여기가 워낙 지금 여기가 불장인 거죠. 여기들은 자, 선생님 제가 적어놨어요.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 좀 신축이면서 대단지라고 좀 했죠. 그러니까는 뭐 너무 재건축 호재가 있다거나 좀 오래됐다거나 이런 거 말고 좀 준신축이죠. 완전 신축 아니어도 준신축이라 하면 10년 전후에 좀 이런 아파트 또 그리고 단지가 너무 작지 않고 완전히 대단지
아니어도 되니까 조금 이런 준신축이면 대단지 아파트들은 저는 정고점을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대신에 좀 숨 고른다고 봐야 돼요. 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정고점 돌파 후 숨 고르기 가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지역들 강동, 성북, 강석, 관악, 노원 등은 신축이면서 대단지 아파트들은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최고점을 뚫지 많은 시간 뒤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고점 인정 뚫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인정.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겠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은 앞에 있는 애들 마용성 얘네들은 이제 완전히 뚫어가는 거고 얘네들은 거의 최고가에서 하고 한번 숨을 고를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자,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경기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보면 광명역 센트럴 자이 제가 뭐 아무거나 좀 갖고 와봤습니다. 센트럴 자이인데 아직까지는 뭐 단지가 작기도 하지만 막 거래량이 많이 넘어가지 않고 옛날 최고가가 거의 15억까지 갔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 4억 정도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는 광명역 센트럴 자이 최고가에 대비해서는 좀 빠져 있거든요. 센트럴 자이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광명역에 있는 센트럴 자이 여기도 광명에서는 대표적인 아파트란 말이죠. 그 다음에 미사 강변 골든 센트로 요것도 미사에서 좀 대표적인 아파트인데 지금 보면 실거래가를 보면 최고가가 12억 3천이었었는데 좀 3억 정도의 갭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아직 경기도권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실거래가를 보면서 경기도권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그렇죠? 여기 미사 강변 골든 센트로는 미사에서 가까운 좋은 단지입니다. 자, 경기도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경기도 서울하고 먼 데는 좀 논외로 하고 광명, 하남, 성남, 고양 이렇게 해서 고양도 뭐 저기 일산 쪽 말고 뭐 있잖아요. 그 향동지구 이런 쪽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삼성 정도. 예, 그래서 서울 인접에 있는 신축급이면서 대단지 아파트들은 정고점 대비 한 90% 다다른 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메이저 단지는 정고점을 당연히 뚫는다. 그 다음에 좀 약간 서울의 다른 데들은 정고점 정도 다다르고 숨고르기 간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서울에 가까운 좀 메이저 좋은 데들은 고점을 뚫지는 않고 90%갈 거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자, 보시면 지금은 세금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전세가가 올라가고 여러 요인인데 저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풀어가는 걸 물가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놀란 이유.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놀라서 뛰쳐나와서 집을 산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 언급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현장에서 돌아보면 기존에 집을 팔아가지고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미 많이 오른 가격 때문에 이걸 다음 단계로 가자. 이렇게 하려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고 스트레스 DSR 대출받아서 살려는 수요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수요도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까 말했던 상승 요인이어서 요런 걸 감안할 때 다주택자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막 정고점을 뚫고 가는 일은 없겠다. 예. 그리고 좀 숨고르기 한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아직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는 있는데 법을 개정해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여기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숨고르기를 간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는데 일단은 한번 숨고르기로 가서 다른 변수를 맞이하지 않을까?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민주당 쪽에서 도와주는 어떤 다른 협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일단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은 지금 여기 지방에서도 사고 갈아타려는 수요도 있고 실수요자들 움직이는 여기는 정고점을 돌파하고 숨고를 물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부분들은 거의 최고점. 대신에 좀 빠지는 단지들은 최고점까지 못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재건축 이슈가 있다거나 좀 너무 낡았다거나 나홀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고점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 인접 같은 경우 그리고 아직 서울에서 너무 먼 곳 전까지는 90%까지는 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진다면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따 뒤에서 보긴 하겠지만 이런 생각으로 좀 움직인다면 아직까지도 스페어 공간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